오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렇게 크게 진 이유, 원인을 짚고 백서를 남기겠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보수정당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약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 대수술이 필요한 그런 중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에 앞서서 어디를 어떻게 찢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떼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들이 지금 백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서가 변명을 위한 그런 서류가 되지 않도록 명실상부한 백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천관리위원장, 정책의장, 비대위원장, 여도연구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등도 비공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담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원석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담을 예정입니다. 김종혁 부총장 얘기는 지금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백서, 왜 총선에서 이렇게 크게 졌는가 이유를 쪽쪽쪽쪽쭉 썼을 때 공천평가하고 공약평가하고 조직홍보평가한다. 근데 장혜민 변호사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관위원장이나 전직 비대위원장도 왜 졌는지에 대한 비공개 심층 면접까지 열겠다. 이게 조정은 의원의 얘기거든요. 네, 제가 다른 선거 캠프에서 이제 패배하고 선거 백서를 만드는 과정을 봤더니 이런 당사자들 인터뷰를 넣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야 생생하고 본인들이 느꼈던 바가 정확하게 담기기 때문일 텐데 저는 백서 상당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아픈 부분까지 그걸 가감하지 않고 넣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백서가 나오면 상당히 언론 주목도 높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국민의힘 이 패배 원인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선인 대회에서 터져나왔던 그 울분들 그리고 그 불만들 그게 바로 국민의힘에서 나타나는 그 총선 패배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일부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도 일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낙선인들도 선거 과정 중에는 이런 문제의식 잘 드러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비교적 너무 늦게 이런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발현시키는 건 좀 아쉽지만 백서로 한번 새신의 기회를 만드는 거는 좀 타당으로서도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다 좋고 하는데 그렇다고 21대 때 국민의힘이 백서를 또 안 만들었던 것도 아니니까 백서를 잘 만들고 이걸 반영해서 국민의힘 내부 말만 따라 대수술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비공개 심층 면접 예정돼 있대. 조정은 의원의 말인데 글쎄 한번 어떻게 백서 만드는지도 잘 지켜볼까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 하나만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원내 대표와는 달리어 다들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에는 너도 나도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늘 제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보수 정치가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 싶어서 당원 100% 하면서 저는 당이 아주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당대표를 하고 싶다면 제가 제 의지대로 판단해서 가는 거겠죠. 예.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답입니다. 다들 전대룰의 민심이 반영되면 한번 나서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럴 수 있겠죠. 저희 뉴스타텐을 가장 공들여서 만든 그래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진 다 한 번씩 넣어봤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원내대표 후보를 보면 이철기 의원이 진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불출마 쪽으로 가능성이 있고 오늘 처음으로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긴 했는데 원내대표 후보군이 이렇게 빈칸이 많아요. 다만 지금 보면 당대표 후보군 한번 비춰주실까요? 감사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몰라요. 아직 모르고 한번 후보군에 넣긴 했는데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배현진, 조정은, 김재섭, 원희룡, 권성동, 권영세, 김태호, 주호영까지 이렇게 출사표를 많이 던지는 당대표 이런 비교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막강한 자리죠. 그런데 22대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여소야대가 21대도 있었지만 40 총선 이전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권이 이제 반환점 돌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극단적인 여소야대인데다가 야당 대표 3총사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조국, 이준석. 거기에다가 만약에 국회의장까지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까지 되면
제가 봐도 걸을 타선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다가 난타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들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대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당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체급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만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2026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서울시장도 있고 경기도지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이 지나가면 2027년에는 대선까지 있으니까 당대표는 이제 체급 올리기 위해서 하고 굳은 일은 원내대표 시키면 되지 않을까? 저 같아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집권 여당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군만 어렴풋이 잡아도 한 13명 되네요. 특히 여기서 제대로 출마해서 밝힌 사람은 몇몇 없더라도 아마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면 날짜가 잡히면 아마 당대표는 치열해질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아직 크게 동력을 찾지 못한 국민의힘 내부 사정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